안녕하세요, 뽀뽀님들. 새로 또 가져온 컨텐츠입니다. 해피니스 만데이. 자,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를 샀는데요. 제가 글쓰기의 실제라는 책입니다. 글쓰기의 실제를 조금 더 취미를 들려서 어떻게 하면 글을 예쁘게 잘 쓸 수 있는지 이 책 한 권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리뷰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초보자를 위한 글쓰기 기초 안내서, 글쓰기의 실제, 최준우 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이다. 오랜만에 이 마이크로 해보죠. 자, 지은이 최준우입니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전북과학대학교, 호안대학교 글쓰기 강의를 하셨고, 백석고는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삶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얼마나 멋있게 펼치느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닥친 문제에 대한 얼마나 현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글쓰기를 꾸준히 하며 닥친 문제에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글쓰기 입문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쓰기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이 동시에 여러 장르의 글쓰기 작법을 소개하고 있어 글을 쓰고자 하나 그 길을 찾지 못하여 주저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글쓰기 입문자는 글쓰기는 특별한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초년생은 운전을 배우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동료를 보면 그가 멋있다고 생각하여 부러워한다. 나는 언제 운전을 배워 차를 가지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후에는 모든 다 운전을 하면서 생활한다. 마찬가지이다. 운전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글쓰기도 배우고 익히며 못하는 사람 없이 모두 할 수 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입니다. 책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먼저 제가 읽었던 선문 파트와 그리고 파트 1, 글쓰기의 기술, 챕터 1,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챕터 2, 단문 쓰기, 챕터 3, 문장 선문 호흡, 챕터 4, 적절한 단어 쓰기, 챕터 5, 문단 쓰기, 챕터 6, 개요 짜기, 내용 생성하기, 챕터 7, 문장에서 중요성 제거하기, 챕터 8, 고쳐 쓰기, 파트 2, 장르별 글쓰기입니다. 챕터 1은 생활시 쓰기, 챕터 2, 초단편소설, 스마트 소설 쓰기, 챕터 3, 수필 쓰기, 챕터 4, 문학 감상문, 영화 감상문 쓰기, 챕터 5, 기업문, 기획문 쓰기, 챕터 6, 설명문, 논설문 쓰기, 챕터 7, 열대 편지 쓰기, 챕터 8, 블로그에서 글쓰기, 챕터 9,
군무제 글쓰기입니다. 파트 3는 글쓰기의 과정인데요. 챕터 1은 브레인스토밍과 키워드 글쓰기, 챕터 2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기, 챕터 3, 제목 붙이기, 챕터 4, 글쓰기 바로 시작해보자, 챕터 5, 독서 방법, 글쓰기 지도 25 규칙입니다. 부록에 있는데요. 저는 2024년 황준원 스마트 소설 전선작, 최준우 교수 칼럼, 편집글 소피아의 편집, 생활시 이별, 일기, 육아일기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문부터 최준욱 교수 칼럼,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군문학과를 다니다 왔다는 이유로 장교는 글쓰기 업무만 승기면 나를 불렀다. 정해진 시간까지 부여받은 글을 겨우 써가며 장교는 아예 소설을 써라 하면서 편견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글쓰기 업무가 생기면 나를 찾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또 고참들은 연애 편지를 쓰라고 강요하곤 했다. 제대로 연애 한 번 못하니까 사랑의 편지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된 연애 편지를 쓸 수 있었겠는가. 힘겹게 편지지를 채워 가면 그것을 읽은 고참들은 뒤통수를 갈기기 일쑤였다. 1분 말미에 사전 정원과의 투고한 글이 운 좋게 사단 화보에 실려 고문가상이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겨우 지명은 했지만 당시 나에게 글쓰기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글쓰기에 재미를 붙일 즈음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받게 되었다. 이전에 읽었던 여러 권의 글쓰기 책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원작스러운 한 권의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여러 권의 책을 준비하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서 자료를 가져와 강의를 진행했으나 자료의 난잡함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그 자료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실제 대학교 글쓰기 수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동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학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교육계의 오래된 명언을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느낀다. 여기에 학생이 글을 수록하며 이 명언의 참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의 학생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못난 글도 좋은 책 안에서 다시 활기차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시원스쿨이 담당 편집자님과 야홍길 대표님, 명재희 차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파트 1 글쓰기 기술인데요. 이 파트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왜 글쓰기를 해야 하는지부터, 즉 글쓰기의 당위성부터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했다.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의 삶은 매일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이 만납니다. 글을 써야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 중에서 글쓰기 입문자들의 많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잠시만요. 1번 파트를 제가 참여를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교수 칼럼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지난날 어린아이였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고 아기를 낳았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인류의 역사다. 만약 어른이 되어도 아기를 낳지 않는다면 인류의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 영화는 살인들의 이야기다. 살인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의미를 얻는가? 영화는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는 자를 멸함으로써 최소한 의미를 담보하는 동시에 죽음과 마주한 삶에 대한 의지를 인남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어린 딸을 살리고 죽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조기에 대한 동료가 얻는다. 영화가 끝나고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내뱉은 주위의 말. 아이가 불쌍해. 뭐야?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아이를 가지고 말이야. 라는 반응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뿐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실제 문명과 미디어 리터러시. 과거 우리 사회는 문명 대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문명이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시각과 문제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하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약병에 쓰인 문구인 눌러서 돌리시오라는 문장이 읽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너무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많은 미래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로봇이 대체되는, 심지어 로봇에 의해 지배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읽어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장르별 글쓰기 방법까지 모두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보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콘텐츠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